협상을 아직까지 안 해준 게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즉 보상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대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에서 기본이에요. 왜 보상과 배상이 다른 건가? 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 민재의 힘이 앞으로는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요. 선진자본주의하고 후진자본주의가 있잖아요. 선진자본주의, 후진자본주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독일이나 이태리 이런 데잖아요. 그죠? 선진자본이 영국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데. 근데 예전에는 이 후진자본주의들이 뛰어넘으려고 그걸 막 그 선진자본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총칼이나 이 전쟁을 일으켜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본주의라는 걸로 이제 평정이 됐어. 90년 전후, 그 전부터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가 있었고 또 사회주의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가 핵이나 총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20세기 사륙의 시대에 끝나고 뭘 넣냐면은 자유라는 게 최고의 무기였었어요. 자유보다 큰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자본주의에서. 그럼 있는 놈만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 있는 놈만. 이거 충청도 말로 먹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무기예요. 자유가 엄청난 무기인데 이 자유가 무기인지를 모르고 이 무기를 던져버린 게 이번에 일본의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자기네들은 그 무기로 엄청난 이득을 취해왔잖아요. 이거 저 사견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엄청난 이익을 취해있는데 그 무기를 던져볼 수 없는 그 투항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자충수를 두지 않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엊그제 8.15 때 여기 우리 대통령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안 터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출국하기 전에도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좀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발로 몇 대 팽겨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 분업화 사회에서 지금 절대위도 아니고 절대위는 물물교환 때도 절대위가 없었잖아. 비교위로 서로 잘하는 것만 해서 바꿔먹는 세상인데 그 자유라는 무기를 잘 이제 서로가 균형 있게 만드는 세상인데 조금 같이 좀 가자고 하는데 서닥들을 발로 매팽이 치는 게 이게 바로 옆집에서 할 일이냐는 얘기예요. 아주 대단한 얘기 했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야. 저는 그거를 생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고 그랬는데 인터넷으로 들었지만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 아까도 어머님 말씀하셨던 정치 상황, 저는 그렇게 이해해 들었는데 좀 달리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공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남북이 너무 대치돼가지고 어디서 가스만 폭발해도 전쟁 난 줄 알고 조마조마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조마조마 사는. 공산당에 공짜만 들어도 막 그냥 떨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려면 막 난리 쳤잖아요.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리고 반공이 아니라 멸공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움직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뭡니까? 그 나름대로 전쟁을 이제 피해는 어떻게든 좀 피하면서 왔잖아,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신 이 경제력을 높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힘들이 들어가. 뭐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면 교육뿐만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아부도 해야 되고 또 소리도 질러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사기도 쳐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사기도 당해야 되고 별일을 다 하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바꿔버리는 게 또 정치적인 형태라.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미래 세계에 펼쳐야 될 필요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도 인터뷰를 원하던데 이번에 아베 그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는 자충수다라는 게 첫째인지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명치 시대 때
68년, 71년으로 잘못 오타가 나왔는데 이건 제 잘못인 것 같은데. 근데 1868년에 명치시대가 바로 앞으로 오는데 아베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까 나 교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셨지만은 즉 전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물려받았고 뭐 이거 쭉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혁이나 우리 이 혁명이라는 게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그렇고 없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 섞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개인적인 개별적인 혁명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또 알아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일본 사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베가 하고 있었던 것은 상당히 자기는 이번에 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회를 나중에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실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 참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는 불매운동 같은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별 의미는 없고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뭐 국수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찬성은 안 하는데 근데 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에서 뭔가 매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그걸 하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관해서 선동하지도 않았어. 물론 이제 정치가들이라는 경우는 조금 그렇게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불매운동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일본에 안 간 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1000만 명이 오고 갔어요. 일본하고 2018년. 원래 한 3, 4년 전만 해도 2, 300만밖에 없었는데 1000만 명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1000만 명이 오고 가는 것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750, 60만이 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만 그렇게 하는 게? 일본에 얼마나 왔어? 200한 3, 40만밖에 안 왔어. 이거예요. 이게 쭉 생활을 우리가 딱 높여버리면은 자동차 집에 2대, 3대씩 다 있겠지만 자동차 2세대 있다가 확 줄이면은 어떻게 해? 이거랑 똑같거든. 우리가 그걸 올려놨어 이렇게. 어디를? 지방을.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게 동경, 오사카, 교토, 도쿄 이 정도예요. 그 일본 국내 사람들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한번 가보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그만큼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리피터가 많아. 리피터 한 100만 명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나머지 한 6, 700만 명은 2번 이상 가는 거야. 막 그냥 뭐 특히 이제 부산이나 뭐 그래서 이 부산의 시장 누구죠? 맨 처음 부산 시장님 이름이 오거든요. 오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 오거든 말거든 해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발표했잖아. 그래서 아주 죽여줘. 이름대로 했어. 오거든. 근데 오거든 그 사람이 그다음 거기서부터 단초가 된 거야. 근데 뭐 저희들 지방기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방기류하고 민간기류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 당연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걸 전혀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또 권장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누군가는 끈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쪽에 개인적인 건 하는 쪽에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 움직임이 저희들 사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그 지방에 특히 이제 돛도리 같은 경우는 돛도리 현은 조그만 현인데 거기 그런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이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이 아예 안 오니까 몇 프로인잖아요. 7, 80%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한 달 지났잖아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니까 지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걸 관련된 총영사한테 탄원서 내고. 막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대마도 스시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한국 사람들 오면 막 숙박돼가지고 저기 그 식당 가면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던 놈들이 지금 그거 다 듣는 거야. 한 사람이
거야. 높여놨으니까. 한 달에 인컴을 만약에 100만 원인데 인컴을 만약에 30만 원으로 줄여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살기야 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우리 이 전문용어로 하면 추경이라고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거를 그 현에서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서비스 관광 산업한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기조는 우리가 맞다고 해줘야지. 그러나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쩌면은 전쟁 상황이거든. 이 정치가들이 가장 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전쟁에 이르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도자의 실격이거든. 전쟁을 아무리 나게 해서 승리를 이끌어도 그건 실격이거든. 왜? 우리들이 양민들이 죽잖아.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들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 부모, 친구들 죽었다고 봐. 이게 삶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국가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치가 전쟁에 이긴 정치가도 전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20세기까지 그 사륙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피비린내 났잖아. 그러면은 21세기 이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침투시킨 거지. 그리고 아까 나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있지만은 한일 합방 때의 식민지라는 그 자체가 다 끝나는데 다 식민지란 레떼를 딱 붙였어. 이 프레임이거든, 일종의. 물론 1910년에 식민지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야구자가 있다 그러면은 야구자. 근데 뭐 계약 쓰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총칼 들고 뭐 쓰잖아요.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 그럼 이 불법을 다른 나라 다 식민지 했으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야,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바로 보상과 배상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보상과 배상은 여러분 알지만 합법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보상을 해줘. 뭐 길 내야 되는데 좀 너네 땅을 갈 테니까 보상해줘. 근데 배상은 뭐냐면은 불법적으로 행한 거예요. 즉 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불법이야 이거. 그 때리지 말아야 때리면 불법이에요. 예? 착취하면 근데 이 불법성을 아직까지 안 해준 게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즉 배상은 해주고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맺을 때 이후로 대한민국은 보상해달라고 일본 정부가 대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벌써 끝났기 때문에. 그거 끝났어. 근데 일본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끝났다. 근데 배상 부분은 이승만 때부터 시작했지만 21억 달러를 요청을 했지. 근데 결국 돌아온 거는 3억 달러밖에 안 주고 2억 달러는 이제 차관으로 받는데 5억 달러 가지고 경제를 부흥을 시켰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때도 욕을 했었어요. 뭐든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은 띄엄띄엄이라도 욕을 해내야 돼. 지금 못 받더라도. 그게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에서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찾지를 못해요. 그거를 아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거든. 즉 독도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잖아. 이래야 1000년이 가든 1억 년이 가든 독도는 계속 그 점에서 살아 있어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이걸 딱 자르고 싶지 우리는. 자를 수가 없어. 왜? 욕을 하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은 이기승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그뿐이지만. 왜냐하면 국제법이라는 건 다 페이퍼만 보니까 그때 강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식민지라는 말 자체도 어떤 침략 통치 시대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식민지의 이름을 같이 넣다 보니까 이런 유럽에서 한 식민지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유럽도 다 해가지고 그때 분유자들이나 양민들 다 죽이는 거 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은 아베가 맨 처음에 두 번째 집권하고 얘기한 게 뭡니까? 침략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그거는 너네 합법적으로 한일 합방하자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역사가들이 그거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 근데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좀 저는 일본하고 연결된 게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가서 쭉 봤는데 그리고 또 일본을 이길 지금을 떠나서 이 동아시아의 전체에 가장 문제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침략 근성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일본만 침략 근성을 빼면은 동아시아는 질서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중국이야. 이 중국도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예요. 여기도.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1대1로 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정책은 1대1로 정책인데 그 정책하고 다르지만 1대1로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족국으로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분단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래서 박근혜 때는 창조 정책이라고 하고 문재인 때는 뭐라고 합니까? 신성장? 평화경제. 그러니까 창조 경제 평화 경제로 바뀌었어. 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찬동은 안 하지. 왜냐면은 어떤 감성적인 너무 먼 미래적인 것을 경제에다 붙이는 것은 사실은 경제가 경제답지 않아요. 경제는 경제로서만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을 구트라한테 야 올해부터 평화경제 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야? 경제는 감성적으로 안 돌아가거든.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창조경제 한 것도 잘못됐다고 이미 낙인시켰는데 또 평화경제를 만들지 말고 그거는 정치가들이 그냥 띄어서 따로따로 하고 그런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고 경제는 경제끼리 돌아가야 이게 더 국력이 균형 잡히고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침략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제거시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침략할 사람하고 센 사람하고 붙어 있어야 돼. 배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다녀야 돼. 그러려면은 일본한테 인정을 받게끔 만들어야 돼. 우리 개개인의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게 뭡니까? 국익이라는 게 국가 공무원이나 이 국가의 지도자들만 이익이 되는 게 국익이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아. 국익은 사실은 이 개별적인 이런 이익들이 다 총체적으로 묶어지는 게 바로 국익이 돼야 되거든. 근데 개별적으로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국익이 생겨? 그 국익은 바로 우리의 이익이 아니란 말이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돼야만이 진짜의 국익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못 받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에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식민지 때문에 엄청 근대에 와서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요 일본이 그러니까 710년에 나라현이라는 곳에 지금 사스이만 나라현 곳에 710년에 평성이라는 지명이 예전에 거기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800년 정도의 평안이라고 해안 시대가 오는데 그게 교토로 가죠. 그러면 9세기 정도 이후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모든 선진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9세기 정도부터 이미 일본이 모험의 추월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창 들고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 죽창 들으라는 얘기는 국민들이 나가서 총알 많이 되라는 얘기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때 그렇게 했잖아요. 임진왜란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총을 만드는 14세기, 15세기 일본의 르네상스가 조총으로 쓰면 어떻게 죽창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게 정치거든요. 10만 양병선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본인의 생각이나 일본 사람들이 지내왔던 역사 이런 과정들을 바로 옆에서 가져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싫고 미우니까 자꾸 떨어지려고만 해. 이래서 그 침략 분성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 우리 애들 조금 잘못했다고 야 나가 집에 나가 밥 안 줘. 우리가 화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서 안 들으면 얼마나 울어. 막 어디 갔나? 한 시간만 하다가 이놈이 어디 갔나? 얘가 어디 갔나? 그렇잖아요. 이거를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걱정만 되고 불안만 생기고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얘기해서 대화하고 뭐가 부족한 나도 뭐 잘못한 게 얘기를 세게 하지 않았는가?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건 반성할 것이 아닌데 괜히 내가 소리쳤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분이 탄생이 돼야 돼. 그것이 없을 때는 한일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진다고 해서 또 친 게 아니야. 이기려고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중국을 많이 알아서 많이 친해졌듯이 일본도 많이 알아서 정확하게 친해져야 돼요. 왜 보상과 배상이 다른 건가? 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그냥 들어서는 안 돼. 자기가 도서관 가든지 뭐 SNS에서 2번 이상 우리가 어디 몸 아프면 뭐 메디컬 체크할 때는 한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하면 저쪽 가서도 보고 그러면 하잖아요. 2번 이상. 그러면 여기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뜻이 역사적인 사실도 확인 작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럴 때 외워지는 거야. 확인하면서 공부 안 해도 국회 도서관 한번 갔다가 어디 뭐 전자도서관 한번 갔다가 뭐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도가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55년에 한일 기본 조약, 그 다음에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잖아요. 이게 52년부터 공표가 된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한 7번 한국 땅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사라져 11번 수정안에서. 즉 일본이 크레미에서. 그때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사한테 물어봐. 독도 어딨냐? 연합군 측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만 제주 쪽에 있는 군요. 우리나라 땅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제주 쪽에 그럼 거기서 봐서 뭐야? 이거 제주도가 아닌데 그러는데 그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법상 보면 떠 있어요. 그럼 자 봐봐. 그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시기에는 언제 또 거슬러 가야 돼. 언제로 거슬러 가냐면 독도가 거론되는 게 바로 1905년 2월 22일이에요. 일본의 여기 시마네라고 있는 독도에 여기 현에서 진해포로 병합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알지만 일산늑약조약이 1905년이에요. 그럼 일산늑약조약은 9월인가 그래요. 그런데 2월달에 됐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2차 일본 한일 협약이야. 제1차는 1904년에 일어났다. 10월에. 이미 그때 외교권이 거의 야쿠자 어디 갔어? 저기 계시네. 야쿠자 같은 데 와가지고 이거 서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 국가의 조건이 하나 없어졌잖아. 주권이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뭐 걔네들 여기 물가 많이 나오고 뭐 수달 많이 나오니까 잡을 테니 달라. 그래서 10만 원 현대 달라가지고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나 저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일본 애들하고 대화할 때 이럴 때 이래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 최근 거니까 뭐 세종실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몽고 애들은 뭐 다 거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인들 개개인을 보면은 상당히 검소하고 깨끗하고 말 잘 듣고 정확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도 일본한테 도움받은 건 많잖아. 그리고 또 일본도 우리 때문에 산 게 또 많고. 일본은 사실은 우리 6.25가 없었으면 일본은 지금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 저 6.25가 일본을 다시 부활시키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동전 상전에 엄청난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거를 너네들 이러고 봐라. 이래서 되지 않냐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더라도 상황을 잘 얘기하다 보면은 맞아. 대한민국 이 한반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아직까지 분단의 원인도 일본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려면 자꾸 접해줘야 돼. 근데 자꾸 멀리하니까 나는 이 한일 관계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건지 정치가들의 어떤 결단인데, 아베 수상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국빈으로서 전격적으로 방문을 받고 방문을 가고, 이게 국빈은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되거든.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상황이 만약에 도래되면은 나는 좀 더 일본으로도 유학 가고, 일본 사람들은 말이야 지금 아까 BTS 뭐 나왔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걔네 마니아크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을 막 정말로 모든 걸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한국 문화가 엄청납니다. 한국 문화의 그 드라마틱한 부분이나 내지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노래나 뭐 이런 것뿐만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행해지는 이런 어떤 사회현상 이런 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역에 가서 그런 지역의 냄새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하고 친해지게 만드는 상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뚝심 있는 어떤 결단이나 대항, 강대강의 이런 것들이 일본이 얕잡아보지 않게끔 됐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 보면은 난 이거 비행기 타고 가다 봤는데, 저도 잘 알지만 와다 하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꾸준히 한국의 편에 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일 시민들은 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77명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10,000명 정도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 시민들이. 얘네들은 이런 데다 동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본 의익들은 막 총 쏘고 막 그냥 수만 명이 막 집 앞에 가서 막 던지고 뭐 누가 별짓 다 하니까. 우리 그 위안부 장도 저번에 못했듯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근데 시민의 힘으로, 우리도 국민의 힘으로 스스로 일본을 좀 깨우쳐주고 싶다 해서 안 간 그런 활동들이 지금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여행을 갔던 개별적으로 어떤 친교가 있던 지방자치제 교류도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간 국제교류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책선전이야. 민간 국제교류를 줄여서 이 민재의 힘이 앞으로는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정치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요게 또 이런 힘들이 정치를 뛰어넘지 않는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집정민주주의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집정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민들의 규합된 어떤 연결고리, 이것이 정치를 넘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거고, 윤봉길 의사가 이런 마음으로서 하지 않았던가. 왜냐? 그때 당시는 전부 다는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희생이 돼서 그런 마음을 남기고 싶어서 하지 않았던가. 정말 우리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안중근도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내일 사형당하고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결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32살인가? 네? 32년인지 참 거꾸로 외우고 있네. 20몇 살? 25? 와, 25살 때 1932년이죠. 그래서 거꾸로 외우고 있었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25살 때
이미 그런 결심을 하는 거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윤봉길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민의 힘들이 합쳐져서 개별적인 이득을 최대화시켜서 총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 국가의 이득으로 만들어줘야만이 평화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 고대 보면은 이 고대잖아요. 고대 한중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고대 한중일하고 지금 근대의 한중일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영토. 근데 요쪽들은 이건 뭐 이런 원래 없었고 뭐 여기 유럽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옛날 고대에는 거의 이런 형태가 없었는데 지도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 이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은 상당히 특수한 곳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거를 통폐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역사가 또 개별적인 대항 능력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타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다가서면은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인 저는 이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are